귀국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1435년 5월. 이 장미가 또다시 조선왕조실록에 척힐 만한 문제적 행보를 보입니다. 이번에 장미는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대형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자, 대체 무슨 스캔들이었는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이거 터뜨릴 게 없는데. 시녀 장미가 병으로 밖에 나갔었는데, 자, 이 조선시대 국녀가 병이 났을 경우 네. 궁궐 안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궁 밖으로 나가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장미도 병이 났다는 이유로 출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이군 이인이 동거하는 조모의 집으로 초청하여 혹 여러 날을 유숙하고 평가로 출궁한 장미가 신이군 이인이라는 남자가 사는 집에 초대받아 여러 날을 외박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장미를 초대한 신이군 이인의 정체는 바로 세종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 아우들과 함께 집에 잔치를 베풀고 장미를 청하여 모여 마셨다. 신이군 이인뿐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까지 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궁녀는 엄연히 누구의 여자다? 왕의 왕의 여자. 왕의 여자입니다. 지엄한 법도에 따라 궁녀는 왕이 아니라면 평생 수절해야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순간부터 궁녀는 결혼도 연애도 금지됐던 것이죠. 과거 이방원 폭행 사건으로 반역의 죄까지 거론됐던 막장 궁녀 장미. 조선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이번엔 외간 남자와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조정을 뒤흔든 겁니다. 자, 스님, 이 궁녀가 외간 남자를 만날 경우 엄청난 처벌을 받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 이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간 남자와 사통한 궁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조선시대 법전인 속대전에 적힌 법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녀가 밖의 사람과 간통하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참수한다. 둘 다. 둘 다 참수하는. 둘 다 참수한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처벌이냐면 참수도 참수지만 즉시라는 타이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사형수들의 형을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까지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겨울에 집행했다는 소리입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건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역, 모반을 저지른 대역죄인의 경우에는 즉결 처형했거든요. 그런데 간통을 저지른 궁녀의 죄 역시 대역죄인과 마찬가지로 극악하다고 여기고 엄중하게 다뤘던 거죠. 이 궁녀의 간통 처벌 규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통을 저지르던 궁녀가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일인데요? 아이는 어떡하지? 어떡해요, 그거. 조선시대에 임신한 여자 사형수는 출산 후 100일 후에 처형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아. 그렇죠. 어미가 제 아무리 흉악한 사형수라도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최소한 100일 동안은 어머니 젖을 먹을 수 아이고, 있도록 어떡해라. 배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궁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 어? 뭐야?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참수한. 심지어 궁녀의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는 노비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계속 이어지구나. 네. 자, 왕의 승은이 아니고선 평생 동안 강제로 순결을 지켜야 했던 궁녀들.
자, 궁금합니다. 그 중에는 대담한 일탈을 겁도 없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벌이 너무 세니까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1667년 실제로 현종대에 귀열이라는 이름의 한 궁녀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승은을 입지 않은 궁녀 귀열의 폐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거든요. 오. 궁궐 안에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한 궁녀? 이거는 뭐 궁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승은을 안 입었는데 배가 나온다라는 거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임신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궁녀 귀열은 곧바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대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녀 귀열이 대체 누구와 사통한 것인가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궁녀 귀열이 정을 통한 상대가 바로 궁 밖에 살던 자신의 형부였던 거예요. 아이고야. 와. 아니 조선시대부터 할리우드가 얼마나 오래된 관계였으면 외출이 어려운 궁녀가 임신까지 했을까요? 이 사건을 접한 현종은요, 옥중에서 아들을 낳은 귀열을 참수형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궁녀가 이런 육체적 관계 없이 누군가를 단지 마음에만 품었다면 이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뭐 본인만 아는 건데 괜찮죠. 말하면 문제. 1465년 세조대에는요, 궁녀의 연애 편지 한 장이 궁궐의 피바람을 몰보기도 했습니다. 연애 편지 한 장이요? 사건의 주인공은요, 덕중이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그녀가 궁궐 밖에 누군가를 짝사랑하다 못해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연애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덕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조가 무척이나 아끼던 조카 귀성군 이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은 덕중이 세조의 승은을 입은 적이 있는 궁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의 여자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승은까지 받은 궁녀가 외간 남자, 그것도 어린 조카를 마음에 품었으니 이거는 분노 그 자체였을 겁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덕중을 교수형에 처하라. 와, 날이 밝기 전에.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은 덕중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하여 두 환자를 문 밖에 끌어내어 때려 죽였다. 자, 세조가 때려 죽이라고 명령한 두 환관의 정체는 바로 궁녀 덕중의 편지를 귀성군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었어요. 궁녀 덕중의 연애 편지 한 장이 순식간에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버리고 만 겁니다. 신료들은 귀성군 역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라고 청을 올렸지만 세조는 덕중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 라고 하면서 귀성군에겐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덕중은 실제로 간통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안 안 저질렀어요. 간통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궁녀의 신분인 덕중에겐 그 일방적인 짝사랑마저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궁녀는 사랑에 빠진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죄가 됐던 것이죠. 이처럼 간통은 물론이고요, 궁녀의 일방적인 마음까지도 엄격하게 단속했던 조선. 자, 그런데
궁녀 장미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저는 못 피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병을 핑계로 출국한 장미지만 잔치를 즐기며 놀았던 것으로 봐선 근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출국했다고 의심되는 궁녀가 외간 남자와 어울리기까지 한 상황. 야, 일단 장미는 참수영, 음. 그리고 같이 했던 그 신이군 그분도 참수영. 참수. 자 먼저 장미를 집으로 초대한 신이군 2인 유배. 유배. 그럼 장민 참수영이다. 장미. 이번에도 무사히 사건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계속 살아요 장미는? 장미 혹시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아니 장미는 뭐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요? 세자 조카도 유배 가는 거면 장미는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는 거지? 아, 장미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인 1444년 1월 11일 장미는 궁녀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장미가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 이번엔 또? 이번엔 또 나간 거야. 이번에도 약간 사랑 문제일 것 같아.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격언처럼 사그라든 줄 알았던 사건의 불씨가 피어오른 건 평안도 땅이었습니다. 궁녀 장미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평안도 여연으로 쫓겨나 생활하던 신이군 2인이 9년 전 장미와의 스캔들이 억울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평안도 관찰사에게 호소했던 겁니다. 신이군 2는 대체 뭐가 그토록 억울했을까요? 김경재가 시녀 장미와 교결하여 혹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마시고 유숙하기도 하며 혹 서로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 답청도 하여 아니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인의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궁녀 장미랑 진짜로 사귄 건 김경재입니다. 장미랑 김경재는 함께 술도 퍼마시고 함께 자기도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산에 가서 놀기도 하고 안 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재는 다름 아닌 이인 여동생의 남편, 즉 내부였습니다. 그렇게 9년 전 제대로 된 정황이 없어 흐지부지됐던 장미의 스캔들. 이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관찰사는요, 이 일을 즉시 세종에게 보고했고요. 의금부는 곧바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신이군 이일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해 장미와 김경재는 의금부로 끌려와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약 2달 뒤 최초의 재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문을 받던 김경재가 드디어 자백을 한 겁니다. 김경재도 또한 말하기를 장미가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였다. 김경재가 의금부에 장미와의 그 진한 관계를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장미는 김경재의 말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김경재의 집에서 잔 건 사실인데 김경재의 처 외조무 이인의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함께 잤을 뿐 혼자 잔 적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장미와 김경재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가 조사는 2달 가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444년 5월 8일 의금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제는 좀 결단 내렸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죠. 의금부는 궁녀의 신분으로 남자들과 놀아난 장미에게 참수형을 내립니다. 그동안 문제적 사건에 거듭 연루되면서도 큰 처벌받는 피해왔던 장미에게 드디어 사형이 구형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어울렸던 남자들 김경재 참수, 와. 심지어 억울하다던 신이군 이인 참수, 아. 참수형이 떨어져요. 아니, 근데 왜 신의군도 참수죠? 응. 재수사를 하다 보니까 장미와 깊은 교제란 건 김경재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 자신의 집에서 장미를 재운 게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고요. 신이군 이인 역시 이 장미와 사사로이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친밀하게 붙어앉아 검은 고도 탄 사이였던 겁니다. 9년 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재조사 과정에서 모조리 드러난 거예요.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에이. 설마 아니죠? 보고를 들은 세종은 의금부의 구형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이인은 여연에 다시 귀양 보내고 김경재는 무창에 관노로 삼게 하라. 궁녀 장미와 어울린 두 사람을 아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아, 장미는. 참수. 자, 그렇다면 이들과 같은 형을 받았던 장미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게 또 참수인데요? 이건 무조건 참수 아닌가요? 근데 너무 눈 많이 감아줬어요. 근데 이미 불사조예요. 너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세종은 궁녀 장미에 대한 구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의금부의 결정대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종의 판결에 대해서 조정신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셋 다 지은 죄가 막상막하인데 장미는 극형에 처하고 두 사람의 죄는 눈 감아준다면 어찌 이치에 맞겠습니까? 이런 신하들의 주장에 세종, 장미가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죽는 것이지 이인과 김경재 두 사람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궁녀 장미를 처형하는 이유는 간통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사형 판결을 내린 지 3주 만에 장미의 형이 집행됩니다. 심지어 장미 부모님의 재산을 몰수하고 아버지는 귀양 보내며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관노비로 삼게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거기까지 아, 갔어요? 이거 너무 좀 심한데. 태종 이방원을 때린 사건을 시작으로 세종대까지 끊임없이 스캔들에 연루됐던 궁녀 장미. 결국 그녀는 궁녀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죄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